지난 한 주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문명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좀 편해지기 마련인데요. 유독 일을 점점 더 많이 하는,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눈에 생기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이 있죠. 그런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증은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거 오늘 깔끔하게 해결을 해볼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정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림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쭤보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눈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백내장이 어디에 생기는 병이고 녹내장이 어디에 생기는 병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백내장, 녹내장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예. 일단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라는 구조의 그 혼탁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수정체는 젊었을 때는 이제 투명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이렇게 뿌옇게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시력이 저하가 되고 예. 뿌옇게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시는 질환이고요. 백내장은 수정체에 생기는, 앞쪽에 있는 수정체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에 생기는 질환으로 예, 훨씬 더 뒤쪽에 생기는 문제죠. 네, 이제 생기게 되면 일단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는 시야가 조금 좁아져도 시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이제 잘 인지를 못하셔서 네. 초기에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백내장은 눈 앞쪽에 있는 렌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녹내장은 뒤쪽에 있는 시신경에 생기는 문제인데, 네. 녹내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실 때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이제 수평 시야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정면을 바라봤으면 예. 한 160도 정도의 이제 시야를 볼 영화로 수 보면 있는 이렇게 와이드 스크린 크게 보는 네.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네, 보여야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이 앞쪽을 주로 많이 그렇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앞쪽을 잘 보는 것을 이제 시력은 예. 사실은 여기가 좀 좁아진다고 해도 여기가 이제 잘 보이게 되면 네. 내가 시력이 떨어졌는지, 예. 네, 내가 좀 잘 안 보이고 있는지 잘 예.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녹내장 이제 초기에 이렇게 시야가 조금 좁아져도 예. 시력이 잘 보이다 보니까 예. 네, 이게 내가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면 어. 안과를 찾을 리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진단이 좀 늦어지는. 주변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주변 시야가 좁아지면 이제 처음에 아주 조금 이렇게 좁아지면 사실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 이게 점점 좁아지게 되면 이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조금 안 쉽고 보이니까. 네, 벽 같은데 예. 코너를 돌다거나 예. 할 때 부딪히기도 쉽고 네. 사실은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질문들 하십니다. 백내장 있으면 녹내장이 잘 오고 녹내장이 있으면 백내장이 잘 오고 그런 건가요? 뭔가 이웃에 있는 질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주소는 굉장히 멉니다. 네네. 예, 어때요, 선생님? 실제적으로 이제 백내장, 녹내장 전부 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이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예. 또 백내장이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녹내장도 있더라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녹내장이 있다고 백내장이 생기거나 백내장이 있다고 녹내장이 생기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예. 백내장이 조금 오래된 경우에 이제 우리 수정체라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구조가 약간 팽창을 하게 됩니다. 좀 뚱뚱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방수라는 물이 이제 내려가는 길을 네. 좀 좁게 만들어서 예. 이제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서 생기는 예. 수정체 팽대 녹내장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백내장이 아주 오래되면 이제 수정체의 단백질 성분이 용해돼서 이제 눈 안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또 방수라는 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안압이 올라서 이제 생기는 녹내장, 예. 이제 수정체 용해 녹내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런 녹내장이 드물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연령대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같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이거의 원인이 되고 이게 이거의 원인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제가 보면 주변에 백내장 있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가끔 젊은데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네네네. 이분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녹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이제 시력 교정술 같은 거를 많이 받으시다 라식, 보니까 라섹 같은 거. 네. 네네. 이제 검사 같은 거를 안과 정밀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과 정밀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몰랐다가 같습니다. 검사를 하고 발견이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력 교정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 또 근시가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시가- 라식 받으러 오신 거니까. 네, 그렇죠. 근시가 또 있으신 분들이 녹내장이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빨리 잘 음. 발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들고요. 근시가 특히 심하신 분들은 녹내장이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네, 네, 네. 걱정을 유병률이- 해야 될까요? 네, 유병률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녹내장은 거의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검사를 그냥 건강검진처럼 이렇게 받아보셔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권고하기로는 네.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을 네.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선생님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노안이 있어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안 보이던 글씨가 잘 보이면 이거 백내장이 온 신호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백내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정체의 어느 부분에 앞쪽에 오느냐, 뒤쪽에 오느냐, 중간에 오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수정체의 핵이라는 부분에 백내장이 오게 되면 예. 네, 원래 이제 노안이 있으셔서 가까이 있는 글씨 잘 안 보이셨던 분들이 예. 가까이 있는 글자가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대신에 이제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멀리 있는 시력이 예. 대신에 조금 떨어지시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일시적이어가지고 네. 결국은 백내장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시력이 네. 떨어져서 네,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춘한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다. 그러네요. 이거 저도 처음 알았던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번 저희가 올려드릴 텐데 보십시오.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눈 가운데 쪽이 약간 하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다른 병입니다,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 이제 백내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정체라는 눈 안의 구조에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거울을 보고 눈을 아무리 백내장이 있어서 들여다봐도 예. 사실 눈 안에 있는 알기 백내장을 힘들죠. 알기가 쉽지는 네네.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익상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저거는 이제 결막, 저희가 흔히 보면 흰자라고 부르죠. 예. 근데 흰자 부분이 검은 눈동자로 이제 자라 들어와 가지고 생기는 익상편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거울을 보면 누구나 그렇죠. 알 수가 있고 음. 근데 주변에서도 또 눈에 좀 약간 예. 검은 눈동자에 흰자가 자라 들어오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는 예. 익상편은 선생님 이건 치료가 쉬운가요? 어때요? 네, 익상편은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이제 재발을 조금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질문 중에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안압이 높아져서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거 사실입니까? 스쿠버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대한안과 학회지 논문에 따르면은 네. 스쿠버 다이버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뭐 안압이나 망막신경층의 손상이나 뭐 시야의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있긴 한데. 이것이 뭐 녹내장 유병률이 높이는 건지는 예. 사실은 밝혀진 바는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스킨 스쿠버를 즐기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네. 안과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좀 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도 수압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압하고 그렇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안압을 높이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될 분들. 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거나 조심하셔야 될 스포츠. 스포츠라고 이걸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요즘에 PT 같은 거 많이 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복압을 상승시키는 네. 운동 자체는 하고 안압을 힘주는 스포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기를 든다거나 아.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거나 예. 특히 뭐 누워서 역기를 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압을 좀 올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머리로 피가 몰리는 그런
물구나무 서기 같은 네, 거. 그렇죠. 물구나무 서기 같은 경우를 예. 하는 경우에는 예. 네, 아무래도 안압을 조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시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안과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왜 넥타이도 연관이 있다라고 영향이 네, 있다고 목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많이 조우는 예. 그런 것이 아무래도 조금 네, 안 좋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 녹내장이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커피에 든 이제 카페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요. 예. 이제 카페인이 안압을 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사실은 연구마다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고용량의 카페인을 복용했을 때 네. 일시적이지만 안압을 상승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녹내장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너무 여러 잔 마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잔 달아서 마신다거나 네. 아니면 요즘에 뭐 많이 드시는 고용량 카페인이든 고카페인. 네, 예. 에너지 드링크 그 있죠. 이런 네. 거 드시는 어. 거는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혈압이 올라가면 안압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네. 드는데요. 그러면 고혈압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이것 때문에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조금 뭐 더 잘 오거나 그런 경향이 있나요? 네, 사실 그 좀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이게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백내장, 녹내장 같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조금 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연세가 드시면 고혈압, 당뇨, 그다음 백내장, 녹내장 전부 다 유병률이 올라가는 거는 예. 맞습니다. 연관이 됐다기보다는 다 같이 퇴행성 질환이니까 그냥 그 연령대쯤에서 생기는 것 같다 같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드시고 계신 거 루테인, 루테인, 지아잔틴, 네. 예, 이런 것들 챙겨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거 드시면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이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대표적인 저희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권유하는 영양소가 되거든요. 황반 변성은 망막 저 뒤쪽에 생기는 네, 질환이죠. 맞습니다. 예. 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뭐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자체가 뭐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예방을 하거나 그거의 치료에 도움이 준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제 치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녹내장보다는 백내장이 조금 더 쉬워서 백내장이 뭔지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백내장은 수술로 다 치료를 한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백내장 선생님 수술이 다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백내장의 치료는 사실 수술은 맞습니다. 예. 뭐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눈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약으로는 있던 백내장을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있던 백내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예.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이 맞습니다. 수술로 해결을 한다. 그런데 가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빨리 하자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라고 얘기를 들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이제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불편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백내장이 조금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하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뭐 이렇게 서둘러서 백내장 수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시력이 뭐 0.6, 0.7 정도 나온다고 하실지라도 환자가 백내장으로 인해서 눈부심이 심하거나 그리고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증상 그런 것들이 조금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굳이 뭐 기다렸다가 하실 필요는 없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백내장 수술은 급한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급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하시냐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렌즈를 안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 렌즈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네. 지금은 어떤 렌즈까지 가능한 겁니까? 렌즈가 여러 종류의 렌즈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냥 뭐
뭐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난시도 교정할 수 있고 인공수정체로 노안도 교정하는 그런 렌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좀 노안을 교정하는 렌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죠. 이거 하면서 노안까지 같이 교정이 되면 되게 편하니까.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렌즈를 택하실 때는 저희 환자의 이제 근시 정도, 근시나 난시가 좀 심하신 분들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 그리고 환자가 다른 안과적 질환, 녹내장이라든가 황반 변성 같은 것이 있으시면 이제 그 수술을 해서 결과가 조금 좋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다 고려하셔서 환자분한테 적합한 렌즈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렌즈를 하나 넣었다 하면 선생님 이거 제 평생 그냥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눈 안에 들어간 렌즈는 저희가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60대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했는데 한 20, 30년 후에 뭐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눈을 다치셨다거나 넘어졌다거나 해서 인공수정체가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눈에 다른 안과적인 질환이 생겨서 인공수정체를 받치고 있는 선모체 소대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가 약간 좀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인공수정체가 이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렌즈 자체는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다행이네요. 자, 이제 슬슬 욕심이 나는데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라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노화가 이렇게 점점 진행이 돼서 백내장이 생겼다 하면 이런 시술들 이렇게 근시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나중에 백내장으로 이렇게 렌즈 갈아 끼우는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뭐 시력 교정술을 받으신 분도 백내장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력 교정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시력 교정술 자체가 각막의 어떤 변형을 일으키다 보니까 저희가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할 때 조금 다른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수술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거는 일반 백내장하고 동일합니다. 가능합니다. 라식 수술을 받으셨어도 백내장 수술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선생님, 백내장이 양쪽에 다 왔어요.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해주십니까? 일반적으로 양안을 동시에 하지는 않고요. 안 와요? 네. 한쪽 먼저 하고 한쪽 결과를 보고 반대쪽 눈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환자분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한눈 수술하고 또 전신 마취해서 반대쪽 수술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저희가 주로 수술하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전신 마취해서 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분 마취해서 하고요. 그렇죠. 아주 특이한 경우에 환자분이 뭐 이제 공황 장애가 있어가지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냥 누워서 이제 있기가 조금 힘들다. 아니면 이제 치매가 조금 있으시다. 이런 경우에는 협조가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워낙 미세한 수술이니까 조금 협조가 되고 잘 안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하고 나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수술 후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어요? 대부분 사실은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뿌옇던 세상이 이제 밝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수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좀 뿌옇게 예전에 백내장 온 것처럼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럼 계시긴 재발됐다고 하거든요. 생각하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수정체라는 부분을 제거하게 되는데 제거를 하면서 이제 훈항이라는 부분을 사실 수술하고 남기고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혼탁이 다시 생기면 꼭 예전에 백내장에 온 것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 백내장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은 백내장이 재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재발은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후발 백내장이 온 경우에는 레이저로 간단하게 이제 시술을 해서 다시 예전처럼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후발 백내장이 왔다고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예. 백내장 수술하고 또 백내장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녹내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녹내장은 녹색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망막 저 뒤쪽에 시신경에 손상이 오는 건데,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신경에 손상이 오는 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녹내장을 치료를 한다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저희가 시신경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 손상된 시신경이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도록 네. 최대한 진행을 막는 것이 저희 녹내장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으로 이제 뭐 안약을 쓰기도 하고 먹는 약도 있고 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안압을 낮추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 안압인데 정상 안압인데 녹내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안압을 낮춰야 됩니까? 네. 예. 저희가 정상 안압 녹내장은 사실 이제 정상 안압이라고 하는 거는 녹내장이 없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안압이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경이 약한 경우에는 정상 안압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안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 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상 안압에도 녹내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그 시신경이 안압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런 경우에도 안압을 조금 더 이제 환자분이 치료하기 전에 안압보다 더 안압을 낮추면 그 녹내장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연구 보고가 있어서 네.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에서도 약물 치료를 해서 안압을 낮추는 거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안압 정상 치를 뭐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보시던데 네네. 그 정도의 수치가 뭐 한 18 정도가 돼도 이분들은 안압을 더 낮추면 낮출수록 시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분들 약 정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안약 쓰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이게 녹내장 치료제입니다. 아니, 녹내장이 안약으로 치료가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약인가요, 선생님?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 치료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시는 안약도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약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약물은 이제 또 기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약물이 종류가 나와 많더라고요. 있고, 예. 네, 또 그 기전에 따라서 부작용도 또 있을 수 있고 예. 효과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환자분이 약을 쓰시기 전에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그리고 나한테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그거는 사실은 써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약물을 써가지고 뭐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다 하면은 그 약으로 사실 계속 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약을 써보니까 쓰다 보니까 뭐 가렵다. 아니면 눈이 너무 붓는다, 충혈이 심하다, 넣을 때 너무 따갑다 이런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지속적으로 넣기 힘들다 하시면 하시거나 아니면 약을 넣었는데도 안압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약을 이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 넣으면 부작용,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피부에 닿으면 또 피부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 넣는 방법이 좀 중요하다. 기본적이지만 선생님, 요거 선생님 나오신 김에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대로 안약 넣는 방법. 일단은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약을 넣기 전에 안약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인공 눈물이라든가 이런 다른 약들을 같이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녹내장 약을 넣기 전에 인공 눈물을 넣기 전에 이 약이 인공 눈물이 맞는지 녹내장 약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말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씩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무좀약을 눈에 넣어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강력적자제가 약간 안약병하고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눈에 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와, 나는 이거 안약인 줄 알고 넣었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을 넣기 전에는 꼭 이것이 내가 넣으려고 하는 안약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약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고개를 약간 뒤로 이렇게 젖히셔가지고 아래 눈꺼풀 이렇게 당긴 다음에 눈에 약을 이렇게 점안을 해주시는데 눈알과 이 아래 눈꺼풀 당긴 사이에 넣는다고 거기를 이제 저희가 결막낭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에 안약이 이제 들어가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골을 좋을 것 만들어서 요 같습니다. 골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주신다. 네. 이게 그 약병의 끝이 이렇게 뭐 눈 어디 닿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병이 눈에 닿거나 피부에 닿거나 하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특히 이제 그렇게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을 또 이제 저희 연세가 많이 좀 드신 분들이나 또 그냥 뭐 일반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 왠지 약을 많이 넣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약 욕심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을 막 이렇게 쭉쭉 짜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쭉쭉 짜서 넣어도 이 효과 자체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부에 약이 닿거나 하게 되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약은 한두 방울 정도만 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넣으신 다음에 저희가 눈을 또 깜빡깜빡 많이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넣고 나서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는데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눈을 그냥 지그시 감고 있는 것이 약 흡수하는 데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눈하고 코 사이에 이 부분을 약간 눌러주시면 그 약물이 바로 이제 코랑 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눈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고 전신 흡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코와 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조금 약의 흡수나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 그 터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이 이렇게 입안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맛이 되게 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약 제대로 쓰는 방법 익혀두시고 이 약은 그럼 선생님 뭐 1년, 2년이 아니라 사실 평생 쓰시는 거죠. 고혈압, 당뇨 약들도 보면 이제 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고 뭐 당뇨는 혈당을 낮추는 것처럼 안압약은 안압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을 쓰면 효과 자체가 평생을 가는 게 아니고 뭐 긴 약은 최대 24시간 정도 가고 뭐 12시간 정도 가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이 넣으라고 하는 그대로 잘 넣어 주셔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12시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 맞춰가지고 평생을 이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약으로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운이 좋으신 분일 것 같고 약으로 안 되면 이제 수술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수술은 도대체 원리가 뭘까? 신경은 못 건드린다던데 이 수술은 원리가 뭔가요? 녹내장 치료는 일단은 목표는 안압을 낮추어서 이제 더 이상 시신경이 진행하지 않도록 손상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치료가 섬유주 절제술, 그다음 밸브 삽입술이 있고요. 요즘에는 저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그런 수술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뭐 환자의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녹내장의 상태, 녹내장의 종류,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 그다음에 환자분의 뭐 결막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맞는 치료법, 맞는 수술법을 정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녹내장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도 안약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술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내가 녹내장이 있다고 하면 어느 병원을 가도 같은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일단은 환자의 상태나 환자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녹내장도 우리가 녹내장 하면은 그냥 한 가지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좋지만 녹내장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개방각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일단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를 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급성으로 오는 경우 약물 치료와 함께 레이저 치료를 저희가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잘 하기 힘들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응급 수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뭐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든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녹내장이 생긴 경우에는 예. 안압하강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질환도 같이 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뭐 병원마다 치료가 다르다기보다는 네. 아마 녹내장의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김 씨가 녹내장으로 무슨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녹내장이라고 해서 그 수술을 받는 건 아닌 건 거죠. 네, 예. 만약에 동일한 그 분이랑 동일한 녹내장의 종류고 예. 비슷한 상황이라면 예. 비슷한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그분이 뭐 폐쇄각 녹내장으로 눈에 레이저를 받았다고 해서 예. 나는 정상안압 녹내장인데 네. 나는 레이저 안 해주나요? 네, 이거는 이 병은 아닙니다. 이상해 막.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조절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수술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녹내장, 백내장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녹내장, 백내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게 생겼는지 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예.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생긴 건 아니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녹내장, 백내장은 딱히 뭐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질환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예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녹내장이 의심되는 게 아닌가 하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네. 안과적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내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하시면 초기여가지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사실 치료를 소홀하게 줬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는 불편한 게 없는데 네. 안약을 넣으라고 하고 병원을 오라고 하니까 그냥 이 치료를 잘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근데 이거는 꾸준한 치료만이 이제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예. 진행이 된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초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병원에 내원하시고 안약을 넣으시고 하셔서 녹내장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얘기가 거의 맨 마지막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긴 시간 동안 우리 눈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두 가지,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정림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안과에 가실 일 있으면 겸사겸사 녹내장 검사도 꼭 같이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과에 가실 일이 없으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가셔서 눈 검진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봤더니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 부산MBC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